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30대 후반 아저씨 낙군입니다. 일본 생활도 어느새 햇수로 1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일본과 크게 인연이 없던 제가 어쩌다가 일본에 눌러 살게 됐는지 사는 건 정말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부 고스란히 저에게 추억으로 남아서 이렇게 유튜브 소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년간 일본 생활에서 느꼈던 감상을 두서없이 늘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일본 생활을 갓 시작하던 2015년도에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니까 혹시 지금부터 일본 생활, 특히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1년 전 일본 회사에서 내정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타던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혹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커다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취업은 이민이란 점입니다. 취업과는 달리 이민이란 단어의 무게는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의 기반을 외국으로 완전히 옮기고 그 나라의 규칙에 따라 의무를 짊어지고 제로부터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외 취업입니다. 일본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한 번쯤 외국에 살면서 일도 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덜컥 일본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이 있거나 처음부터 몇 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획 없이 왔다가 중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귀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당연히 상당히 많은 금전적 손실이겠고 그 다음 문제는 주장하기 애매한 스펙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서의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애초에 손익을 따질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일본에 오던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냐 라고 하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엔트리 시트는 그럴듯하게 작성했고 면접도 그럴싸하게 말해서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오고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이유는 100% 그 당시 여자친구, 현 아내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일본 좋아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 일본에서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았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보았다. 전혀 아닙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살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일본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중간 과정은 전부 몸으로 때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잘 살아야 한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7년간 재직했던 일본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빨리 내정을 줬기 때문에 입사를 한 것뿐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근무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제가 저를 평가하기에 특별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도 크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나쁜 감정도 지금은 전혀 없지만 이렇게나 허술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을 호되게 치렀습니다. 혹시 그 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일본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말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나를 아무도 모르고 나에게 어떤 관심도 없는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일본은 외국입니다. 이게 뭔 당연한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1년 전에 저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가려고 하면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이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J-POP 등의 문화 콘텐츠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감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본 적이 없어도 살아본 적이 없어도 일해본 적이 없어도 어쩐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물리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나라였다면 좀 더 무겁게 각오를 다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일본 취업을 하기 전에 대학교의 교환유학 제도를 이용해서 1년간 오키나와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은 일본 생활을 경험해 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1년간 워킹홀리데이 생활도 해봤기에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에도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곳은 외국이고 나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소한 문화적 차이들, 특히나 일을 할 때 두드러지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나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행정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은 물론 외국 생활의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차가 정말 아주 많겠지만 저는 일본에서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 제 모난 성격 때문이긴 한데 실제로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인, 글쎄요, 딱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학생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기에 더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조심성과 선을 긋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감이 어떤 분에게는 편안함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고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고독을 견디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무덤덤함이 없다면 일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일본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사를 한국과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다 온라인으로 한 번에 되는데 여기는 왜 아직도 도장을 찍으라 마라 하냐, 한국은 빨리빨리 해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일처리가 답답하냐, 이렇게 말이에요. 현재 일본에서의 저의 직업은 행정서사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룰이 나 하나를 위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이해하고 적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이고 이곳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불만은 끝이 없고 결국 나만 괴로워집니다. 내 나름의 이유로 일본에 온 이상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수용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룰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보이는 장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면서도 짧습니다. 7년간 요식업계에서 굴러도 보고 3년간은 영업 최전선에도 있어 보고 지금은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작년 2월에 태어난 16개월 된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정말 캐리어 하나 들고 20만원 딸랑 들고 무작정 비행기 탔던 20대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현재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일본 생활은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이었고 그건 한국에서 살 때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의 저는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일본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혹은 지금 타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나 공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